챕터 5번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죠? 이 프로토콜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일방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룰을 가지고 보낼 수 없죠. 상대방과 미리 약속을 해야 되죠. 그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나 문서상의 약속들을 우리는 통신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정의를 찾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서로 다른 시스템, 컴퓨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어,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객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컴퓨터나 터미널, 단말기를 말하는 거죠.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 이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이런 사용자 프로그램이나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들이 잘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약속, 여기 포함시키면 문서상의 약속도 우리는 규칙, 규약을 우리는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찾는 문제, 정의를 찾는 문제.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연태껏 배웠던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혹은 또 실제적인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인터넷 기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파트예요. 세 가지.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구문, 문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관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시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문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형식,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인 같은 거 이런 얘기, 부호화, 신호 레벨 등을 말하는 거고요. 전송, 의미라는 건 전송 제어 및 오류 처리, 정보 등을 규정한다. 즉 관리적인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이라는 건 두 개체 간의 통신 속도, 동기화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고 찾는 문제도 있지만 주로 나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아닌 것을 찾아라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배웠던 얘기죠. 단편화 재결합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패드 시스템이죠. 패드 시스템.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이라는 거, 이 주요라는 게 붙은 게 의미가 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은 뭐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죠. 여태껏 배웠던 기술. 그러나 출제자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기능이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아닌 거를 찾아라. 특히 우리가 역다중학이라는 게 잘 나오는데 역다중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프로토콜의 약속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근데 출제자는 이거는 주요 프로토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혹은 접근 제어 같은 거,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인해서 패스워드를 놓고 누가 쓸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이런 개념도 사실상 주요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이다. 통신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이라고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패드 시스템의 얘기고 이거는 우리가 플레임화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HDLC, 베이직, DDCMP, TCP처럼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형식을 갖추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그 캡슐화된 정보 안에는 예를 들어서 HDLC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컨트롤 부분이 있고 주소 부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정보 부분이 있고 오류 제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캡슐의 주요 정보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주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제어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겠고 오류하는 영역 물론 정보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오류를 제어하는 부류 그래서 주소 어드레스 부분과 에라 검출 코드가 이제 이쪽 플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하죠. 그 다음 프로토콜 제어하는 컨트롤 부분이 반드시 3개가 있어야만 우리는 캡슐화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 제어 우리가 5단계 있었죠. 요거 순서 반드시 암기하고 얘도 하나의 주요 기능이라고 출제자는 판단합니다. 흐름 제어, 그 다음에 오류 제어, 동기화 이런 얘기는 다 들어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시켜서 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순서 제어 우리가 패드 시스템에서 어떻게 줍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보낼 때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 방식에 대한 순서가 있었죠. 그런 것들도 역시 하나의 프로토콜이다. 역시 패드 기능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주소 지정,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이건 뒷부분에 배우겠죠. 네트워크 주소, 랜 카드, 물리적인 주소, ARP, RARP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IP 주소를 실제로 네트워크 주소로 바꿔주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소 지정의 하나의 기술들이고 프로토콜의 하나의 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화 배웠죠? FDM, TDM, CDM, 다중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순서 제어 그러면 패드, 다중화 하면 뭐 FDM, TDM, 경로 선택 그러면 경로 선택하고 보통 HDLC 하면 틀리는 거죠. 이거는 뭐야? 캡슐화되는 개념이죠. 경로 선택은 fix, 고정 라우팅, 플로딩, 범람, RIP, ERP, BGP, EIP, EGP, 바로 경로 선택 프로토콜들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알아야 되는 거. 우선 여기 있는 항목을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항목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기술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프로토콜의 종류도 역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아르파넷이 뭐죠? 인터넷의 모체.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통신에서 유선 패켓의 모체다. 인터넷의 모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초의 유선형 패켓 시스템이고 인터넷의 모체가 되는 기술이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SNA라고 하는 건 이제 표준화된 프로토콜인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통신 규약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하드웨어, 각 세부적인 기술을 분리시켜서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킨 그러한 네트워크이다. 그렇죠? A라는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서로 다른 기술이 있다면 그걸 표준화시켜서 통신이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이다. 아키텍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25라는 것도 우리가 회선 통신망에서 배웠듯이 DT와 DC의 접속 규정이다.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에서 우체국망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사항이죠. IT의 권고안이다.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패킷 계층. 요건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반드시 기억해 줄 내용입니다. 세 개의 계층을 지원한다. 연결형이다. 비연결형이다. 연결을 시켜 데이터를 보낸다는 얘기죠. 후림 및 오류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X25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걸 찾아라. 비연결이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죠. 물리계층이 아니고 데이터 링크, 패킷 계층, 그 다음에 뭐 전송 계층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리고 하위 3계층을 지원한다. 이것도 역시 뒤에 나오는 OSI를 배워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OSI라고 하는 게 등장이 되죠. 예, 이것도 뭐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 IOS라는 단체에서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해서 이 네트워크 간에 서로 다른 형태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나 어떤 특징들을 기능들로 분리시켜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통신할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분리시켜서 서로 다른 부분은 필요한 장비를 갖다 대고 서로 호환시킬 수 있도록 하여 A란 네트워크와 B란 네트워크가 어떤 특정한 부분이 다르더라도 통신이 잘 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킨 그러한 개방형 시스템을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있다는 정도만 여기서는 기억을 하시고 뒷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DN 설명했었죠? 예, ISDN 설명. 통폐합한다는 거죠. 모든 통신망을 통폐합한다. 비음성, 영상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통폐합시켜서 모든 형태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폐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가 이제 ISDN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능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지능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존의 통신망에다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플러스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지능형이다. 그래서 뭐 서비스 교환 시스템을 붙인다든지 서비스 제어 시스템 혹은 관리 시스템을 붙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지능망 네트워크다. 역시 설명을 하고 찾는 거. 거꾸로 지능망에 대한 설명했을 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PPP에서 아니죠. PPP 앞에서 배웠던 거랑 유사한 얘기죠. SLIP라고 하는 게 있고 PPP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전화를 이용해서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죠. 전화선과 모뎀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하기 위한 플랜 프로토콜로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 SLIP예요. 에서 에라와 검출 기능. 그러니까 여기는 에라 기능이 없었다는 얘기죠. 에라 검출과 복구 기능을 플러스 시켜서 만들어진 게 PPP다. PPP는 이제 HDLC 유사한 점이 있지만 HDLC는 비트 위주 플레임이지만 PPP는 문자 위주 플레임이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죠. 퓨전 프로토콜이다. 그 다음에 두 개 라우트를 접속할 때 사용된다. 다중 프로토콜 지원하며 요게 핵심이죠. 오류 검출만 제공되며 재전송을 위한 오류 복구나 흐름 제공은 제공되지 않는다. 복구할 수 있는 기능까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동기식 링크도 지원해 하기 때문에 플레임은 반드시 바이트의 정수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형 플레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자형 플레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동기식 비동기식에서는 모두 통틀어 통하여 전송한다. 압축 기능을 제공한다. 자, 통신 프로토콜 구조 간의 관계입니다. 자, 통신 프로토콜은 말씀을 드렸고 구조 간의 관계는 대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A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 B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형태는 이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있겠죠. 어떤 장비를 쓸 것이냐. 소프트웨어적인 장비도 있겠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어떤 걸 쓸 것이냐. 어떤 기술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소프트웨어나 모든 기술이 같은 종류의 기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하고 뭐 안드로이드 폰 자체가 운영체제가 다르잖아요. 기계도 다르고 그런 이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게 돼 있다는 거죠. A라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 즉 컴퓨터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통일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도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한 사무실 안에 있는 기계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는 이러한 형태의 네트워크끼리는 이게 인터넷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하드웨어나 여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여기서 사용되는 하드웨어가 있다면 서로 통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조화라는 얘기예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계층화라는 말을 쓰고 계층화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레이어라고 하죠. 레이어. 그 다음에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세 가지로 분리를 했다고 치면 그렇죠? 이걸 하나로 통일시켜서 처리하는 것. 즉 구조화가 아니란 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반대말은 단일화죠. 단일화. 즉 얘는 뭐예요? 부품화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자, 컴퓨터를 보면 부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이런 키보드나 마우스 따로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품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우스가 부품화되어 있지 않다면 컴퓨터가 부품화되어 있지 않다면 마우스 망가지거나 키보드 망가지면 컴퓨터를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동차가 하나 있다. 자동차가 있다면 이게 부품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빵꾸 나면 부품화되어 있지 않다는 건 이 바퀴와 이 몸체하고 납땜 물질을 한 거야. 아예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돌덩이 갖고 깎는 형태의 제품을 말하는 거죠. 전혀 조립이 불가능한 것을 단일화라고 할 수 있어요. 부품화가 되어 있는 것은 나사를 가지고 뼈다 꼈다 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부품화라는 거죠. 자동차에 부품화를 시키지 않았다면 빵꾸 나면 자동차 갖다 버려야 돼. 컴퓨터의 모든 제품들을 부품화 시키지 않았다면 키보드가 망가지면 못 쓰는 거잖아요. 입력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다 부품화돼서 언제든지 모니터나 키보드나 하드디스크나 다 분리해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A라는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형태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하나의 단일화된 품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말고 나누자 이거죠. 부품을 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나누어서 여기에 소프트웨어나 여기 소프트웨어 같고 여기 기술과 기술이 같은데 하드웨어가 서로 다르다 해서 이 전체를 바꾸거나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지 말고 이 하드웨어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서로 호환시킬 수 있는 장비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갖다 대체함으로써 이 두 번째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과 일반적인 기술과 서로 어떻게 돼? 서로 같은데 통신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막아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조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거를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뭐예요? 하드웨어적인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적인 거 이걸 A라는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도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극히 하드웨어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전파를 쏘는 거죠. 디지털 신호 이렇게 보내면 여기서는 이걸 수시로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을 썼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은 뭘까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자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자. 여긴 저급 레벨이고 여긴 고급 레벨이다. 그러니까 프로토콜도 저급적인 프로토콜이 있고 고급적인 프로토콜이 있고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 레벨의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라는 네트워크에 이러한 형태의 기술이 있을 것이고 이걸 세 개로 나누자. B도 마찬가지겠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로 나누자. 그럼 저급적인 프로토콜은 뭐고 중간적인 프로토콜은 뭐고 고급적인 건 뭐냐?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핸드폰에서 고급적인 프로토콜은 여러분이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 말을 하고 전화번호를 걸지 않죠. 반드시 번호를 누르고 샌드를 누르죠. 자동차를 얘기한다면 자동차는 좌회전하면 좌로 가는 거 핸들을 우로 돌리면 우로 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사용자가 쓰는 측면의 약속들을 고급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그럼 저급 프로토콜은 하드웨어죠. 기계적인 요소입니다. 네. 기계적인 동작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신호를 전달하면 얘가 신호를 받아주는 이런 형태의 신호가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 날아가는 건 디지털 신호잖아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걸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이 많은 고급 응용 프로그램을 써서 바로 말을 하면 핸드폰에 말을 하면 말이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 0과 1로 즉 기계적인 신호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서 다시 사람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말하는 거 혹은 응용 프로그램을 쓰는 거 이건 다 고급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저급 프로토콜은 그런 사용자 일반 사용자 썼던 내용들을 바로 전달시켜서 이렇게 변환시켜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 중간 정리 레벨은 이거와 이거를 중간에 변환해 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내가 운전대를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실제로 바퀴를 세우거나 또 바퀴를 좌측으로 돌리거나 실제적인 동작이 이렇게끔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이 중간 레벨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다시 정리하면 이건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쉽게 이건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운영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쪽 세 개의 계층에서 소프트웨어가 똑같아요. 하드도 똑같습니다. 운영체제가 서로 달라. 여기는 네모난 거고 여기 운영체제가 세모난 거예요. 여기 동그랗고 동그란데. 그럼 이거 다르면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럴 필요 없잖아. 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부분이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어떤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갖다 대면 이 두 개의 네트워크와는 통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층을 구조로 보면 기본 계층이 3개고 이 계층에서 어떤 개념? 바로 OSI라는 개념이 등장이 되고 TCP/IP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이 등장이 되고 연태껏 봤던 RAN이라든지 X25라든지 ISDN에 대한 계층 구조가 서로 관계 지어지는 겁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보죠. 이거죠. 바로 우리가 고급적인 프로토콜과 중급적인 프로토콜과 저급적인 프로토콜이 있다. 그죠? 거기에는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OSI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아셔야 돼요. 이걸 한 번쯤 그려보셔야 됩니다. 시험을 보시려면.
자, 그래서 OSI는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뒤에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섹션 세 번째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7개 계층으로 구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에 서로 기술이 다른 거는 7개로 구분해 보자. 맨 밑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고 중간적으로 더 나눠보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로 보면 이게 고급적인 내용이고 이건 중급적인 내용이고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표준이니까 7개 계층을 나눴으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기술이 다르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럼 얘만 교체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교체하거나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일단은 계층적인 전체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OSI 7계층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TCP/IP라고 하는 인터넷 계층은 링크 계층,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요 4개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또한 TCP/IP 계층은 거기서 IP가 뭔지, TCP가 뭔지 아직은 잘 몰라도 서로 연결을 시킬 수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TCP 계층은 OSI에서 트랜스포트층과 같다. IP 계층은 OSI에서 트랜스포트층과 같다. 틀리죠? IP 계층은 TCP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다. 이쪽이 상위 계층이고 밑으로 가서 하위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TCP와 IP의 계층 위치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 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밴 계층의 기본 처리 계층은 뭘 말하냐? OSI 이 하위 두 계층을 말한다. 통신 처리 계층은 뭐란 말하는 거냐? 요 세 개 계층을 말하는 거다. 맞습니까? 정보 처리 계층은 뭐냐? 응용 프로그램 계층이다. 응용 계층이다. 기억하셔야 되죠. X25 계층은 뭐냐? 패켓, 플레임, 물리 계층이죠. 그러니까 OSI로 얘기하면 하위 3계층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지 않고 패켓과 플레임과 물리 계층으로 X25 계층은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SDN은 뭐다? 하위 3계층을 지원하는 건 베어러 서비스라고 하고 텔레스는 전계층을 지원하는 거죠. 랜 계층은 뭐냐?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층이고 OSI 하위 2계층을 말한다. 이런 계층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랜 계층이 왜 1, 2계층이 되느냐 이거죠. 자, 랜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얘기하는 PC방 정도를 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 이제 내가 이론적인 저 입장에서는 랜은 뭐냐? 두 개의 컴퓨터를 갖다 놓고 통신선을 연결을 해요.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가 바로 랜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두 개의 컴퓨터끼리 0과 1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뭐 운영체제가 있는 거 상관없어. 그냥 두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나는 작업 끝이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야 나 PC방 하나만 만들어줘. 그럼 나는 가서 뭐만 해줘? 컴퓨터만 연결해주고 그리고 끝난 거야. 랜 설치한 거예요. 랜 설치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나한테 랜 설치를 해줄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랜이 아니라 밴 설치를 해달라 그래야 돼. 네, 밴은 요렇게 기본 처리 계층은 두 개의 컴퓨터끼리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 인터넷을 연결시켜 줘야 돼. 인터넷 연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된 상태에서 통신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들,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것을 설치해야 돼.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웹브라우저라든지 여러분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것들을 설치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만 실제로 인터넷 PC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나는 만약에 랜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실제로. 뭐만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ISDN 서비스에서 베어러 서비스는 어디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야?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것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텔레 서비스는 뭐야? 전 계층을 다 지원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OSI 7개 계층을 구분을 해서 서로 관계 지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림을 이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되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매치시켜서 잘 그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이 서로 관계가 되어지는 부분
똑같진 않지만 관계된다. 그 다음에 이거 순서라든지 각가층, 그 다음에 벤계층이 아닌 거, 인터넷 계층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요 X보 계층이 아닌 거. 베어러 서비스는 어디를 지원하냐? 하위 3계층을 지원한다. 랜 계층은 뭐다? 물리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이런 계층 간의 구조를 반드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고급은 사용자 접근이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 계층이고, 중급은 바로 사용자가 말을 하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기계적인 것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해주는 OS 수준의 통신 제어 프로 계층이다. 저급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기계적 정기적 신호 규정 계층이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였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여기는 써놓지 않았는데, 통신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데이터 송수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제어 프로그램은 반드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통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랜 카드가 있고 통신 카드가 있고 물리적인 케이블 같은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용자가 접근해야죠. 자기네끼리만 통신하면 되나?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통신 제어 프로그램, 즉 통신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